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0일 무자 세번째 기사 1444년 명정동 9년 평안도 함길도 도절제사와 도관찰사에게 각 고을 수령의 포편을 감사가 주장하게 하여 포편으로 인한 의견 대립이 없을 것을 유시하다. 지난번에 평안도 함길도 염전 각 고을에 입거한 사람들이 부실할 동안 각 고을 수령들을 포편할 때에 관찰사가 도지제사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계달하게 하도록 이미 전지를 내렸는데, 이제 들으니 관찰사와 질제사가 포편할 때를 당하여 각기 소견을 고집하고 서로 올리고 내리는 것에 대하여 쟁론을 맞이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포편은 감사의 임무이니 금후로는 감사가 주장하고 도질제사는 참여하여 서로 다투지 말고 한마음으로 함께 의논해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0일 무자 네번째 기사 종자와 식량을 제때 주지 아니하여 농시를 놓치게 한 전 관찰사 이선의 고신을 거두게 하다. 사원부에서 전 관찰사 이선을 탄핵하여 아뢰기를, 선은 도내의 인민들에게 종자와 식량을 주지 아니하여 때를 놓치게 하고 도리어 백성들이 어가 앞에서 하소연할까 염려하여 각 고을에 이첩하고 또 역성을 보내어 어가를 관망하는 사람들을 검하게 하고, 전하께서 그 사유를 행문하실 때에 선이 몽롱하게 계달하였사오니 죄가 마땅히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되옵니다 하니 명하여 다만 고신만을 거두게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0일 무장 다섯번째 기사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강도짓을 한 상호군 동나소옹계의 벼슬을 파면시키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동나송계가 비록 귀한 사람으로서 벼슬이 상호군에 이르렀으니 구군은 후하게 입었사온데 이번에 새로 이사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과 토지를 빼앗았으니 강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유사에 내려 국문하여 엄히 징계하소서 하니 의건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나송계는 율문의 장 100대에 도 3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다만 그 벼슬만 파면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0일 무자 여섯번째 기사 세자에게 윤참관 예문관 정이하니 조세의 공정성을 위해 동서 양도의 전제를 우선 정할 것과 풍년이 들면 축성할 것 등을 건의하다. 왕세자가 서연에서 강하였다. 윤참관 예문관 정이하니 아뢰기를, 지금 하삼도의 전품은 진시로 마땅히 청량해서 결정할 것이오나 동서의 양도의 전질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며 혹은 면적이 차고 혹은 모자라서 조세를 거두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고 군자의 수량이 적어서 양항이 넉넉하지 못하며 또 그 백성들의 풍속이 원래 씀씀이를 전략하지 아니하여 조금만 흉년을 만나도 공사간에 쓸 것이 떨어집니다. 금년에 서울과 하삼도의 미국을 옮겨다가 진휴하였사오니 이는 경상의 장관 개척이 되지 못하오며 비었건대 동서의 양도의 전제를 우선 적당하게 정하소서. 또 축성의 이해는 군의가 분분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조명강 구자는 적의 요충지에 있으므로 1년 내에 적의 입구가 혹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건자에는 한 번도 내구한 일이 없사오니 이것이 성을 쌓는 명확한 실적입니다. 다만 정부의 수가 적어서 공력이 오래 걸려 성취하기가 쉽지 않으나 만약에 대사를 이루려면 어찌 작은 패단을 혐의하겠습니까? 만일에 풍년이 들거든 한번 크게 거사하여 만세의 구원한 계책을 이루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세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부왕께 아뢰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0일 기축 첫번째 기사 종정승과 육랑차량이 토선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보낸 마다이라 등 6인과 육랑차량이 보낸 보오연 등 2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1일 기축 두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문효종의 조기. 효종은
남평년 사람으로 처음에 음직으로 보관이 되어 여러 번 경외직을 역임해서 중군 동지 총재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강무와 무릇 행행이 있을 때는 언제나 호종하게 하여 임금의 뜻에 맞았다. 신중년 봄에 모상을 당했는데 월리어 만을 기복하여 다시 총재로 임명되고 정민년에 좌군 도총재에 올랐으며 경신년에 판중추 원사가 되었다. 나이 70이 지났으므로 치사하려고 하니 인하여 외장을 하사하였다. 이때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나이 80이다. 부음이 들리며 조회를 이틀 동안 거두고 관원을 보내어 조상하고 부의를 내렸으며 관청에서 장례를 치루었다. 시호를 호간이라 하였으니 오래도록 수고한 것을 호라하고 평이하여 허물하지 않은 것을 간이라 하였다. 효종은 매와 개를 잘 부려 쓰이게 되었고 성들이 역시 겸공하였다. 아들은 문민, 문치, 문서이었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표사온의 고신을 빼앗게 하다. 죄를 탄핵하여 아래니 명하여 고신을 빼앗게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1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정정승이 예조의 글을 보내어 대마도 사람이 본국의 사람을 죽였다는 말의 진위를 밝혀줄 것을 청하다. 우리나라에서 통신사가 본도를 지날 때에 본도에서 종자 수십인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고 귀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치부하여 우리나라에서 본도의 중으로 경도에 있는 자를 잡아 가두고 물으니 중이 그것이 거짓인 것을 변명하여도 본국에서 믿지 아니하여 나는 헛되게 죄를 입었으니 알지 못하나마 이 일을 통신사가 알린 것입니까? 혹은 초무관이 알린 것입니까? 비오건대 이것을 밝혀서 보내주소서. 내가 장차 본국에 전달해서 죄를 벗겠습니다 하였다. 예수로 하여금 의정부와 더불어 답사를 의논하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지난해에 본도 사람이 일기도의 외적과 더불어 전라도에서 여서도에 이르러서 본국의 공선 일척을 만나 남자와 여자 수십인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으며 통신사 비연효문이 돌아올 때 일기도에 이르러 마침 본국의 피로된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데려오려고 귀국 관령에서 치서하였으니 그 거울이 마땅히 기국에 있을 것이다. 그 거울을 보면 가히 알 것이다. 또 이것은 애매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함께 보고 들은 일이니 통신사가 어찌하여 이런 무근한 말을 하겠는가 하여 이런 뜻으로 답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1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범죄인의 과제는 각 품에 나누어 주며 범죄한 공주와 옹주의 남편은 그 받은 과제를 아내에게 주게 하다. 호조에서 정지하기를 지금부터 범죄인의 과제는 개품할 것 없이 각 품에게 나누어 주며 공주와 옹주의 남편이 만약 범죄하였거든 그가 받았던 과제는 그대로 공주와 옹주에게 주게 하여 항식을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각도의 관찰사 제철사 첫지사에게 있을지도 모를 외변에 대비할 것을 유시하다. 섬 외인들은 본래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근련에는 농업이 불실하고 생리가 궁박하여서 여서도에서 도둑질한 뒤로 초무관 강권선이 출세함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무리를 지어 도망하여 숨었으니 분원이 필시 깊을 것이다. 이 도적들이 선척을 수리해 가지고 혹은 오는 가을이나 겨울에 틈을 타서 도둑질하여 우리의 변환이 생길까 염려된다. 경은 게을리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아서 연변 수령과 만호, 천호 등에게 신칙하여 엄중하게 경계하고 준비하게 하여 만일의 접근이 있으면 그 출몰한 때를 타서 즉시 토멸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6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산관과 직사의 제수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청문회 의가에 아뢰기를 관작이라는 것은 덕이 있고 재능이 있고 공운이 있는 사람을 기다려서 주는 것입니다. 고려의 말기에는 관직이 너무 범람해서 정관 외에도 첨설직을 두어서 일정한 수가 없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억만첨설이라고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국초에 이르러 처음으로 그 폐단을 없앴으나 검교의 벼슬은 오히려 두었다가 그 뒤에 그래도 너무 많다고 하여 또 없애고 이품 이상에 이르렀으는 치사원을 두고 역시 허수하였다가 곧 다시 혁파한 것이 이제 거의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영직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실로 첨설직과 다름이 없어 역시 장차 외람할 폐단이 있습니다. 삼가 당서의 직관지를 살펴 상고하오니 계부의의 동삼사 종일품 특진 정의품 좌광록대부 종일품 우광록대부 정의품 산기상시 종삼품 태중태부 정사품 통직 산기상식 정사품 중대부 종사품 상 원외상기상식 종사품 하 중산대부 정오품 상 상기시랑 정오품 통직산기시랑 종오품 상 원외산기시랑 종오품 하 조위랑 승이랑 정육품 통이랑 통직랑 종육품 조청랑 선덕랑 종칠품 급사랑 징사랑 정팔품 승복랑 승무랑 종팔품 유림랑 등사랑 정구품 문림랑 장사랑 종구품은 모두 문산관이며 보국 정의품 진군 종의품 이대장군 관군 정삼품 충무 장무 선위 명위 신원 유기 유격 정사품 상부터 종오품 하까지 십장군은 산호장군이라 하여 무사로서 직사가 없는 자에게 주고 또 소무, 진위, 치과, 익위, 선절, 어무, 인용, 배융 등 8교위와 부위는 정육품부터 정사품 상까지는 모두 교위가 되고 하는 모두 부위가 된다. 6품 이하 무산관이 되고 무릇 9품 이상의 직사는 모두 산위를 띄어서 본품이라고 이르고 직사는 제주를 따라서 녹용하되 일이 한가운데서부터 복잡한 데로 들어가며 혹은 계급이 높은 것을 버리고 낮은 데로 나아가며 옮겨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참차 부정하며 산위는 일체로 문음으로서 결품한 연후에 노구를 상고해서 올렸으며 또 계부와 특진을 비롯 직사가 없더라도 모두 녹봉을 주며 조회에 참여하는데 반열은 본품의 다음에 쓰며 광록대부 이하와 조산대부 이하의 의복은 본품과 같게 하고 복록이 없으면 조회에 참여하지 않고 조이랑 이하는 황의로서 호를 가지고 이부에서 번을 나누어 상하번을 섭니다. 산당 고색에 보면 육지가 말하기를 원외 시관은 혼산 작호와 같아서 녹봉의 재물이 없으며 관습하는 관원도 없고 공격받을 명실도 없으며 역을 면하여 줄 우대도 없고 다만 복색과 엄감과 자격을 가질 뿐이다 하였습니다. 무릇 당나라 제도는 훈계로 올라간 자는 모두 산관으로 소용되며 본공은 음관으로 소용하고 명경과 출신도 역시 상관이며 경관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간 사람도 역시 상관이고 공로를 상고하여 올려 쓴 것도 역시 상관이기 때문에 직품이 있지 아니하여도 벼슬을 주는 일이 있으며 이미 직품이 있어도 더하는 일이 있고 직임을 면하여도 그대로 있는 일이 있습니다. 태평관기에 백이충이 고향에 돌아가기를 청하여 조산대부를 제수하니 그 고을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집안이 가난한데 끝내 일도의 쌀과 한 필의 비단도 받지 못하니 비록 오품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만 공명에만 그칠 뿐이니 무엇이 실제 덕되는 것이 있겠는가 하니 이충이 말하기를 비록 녹은 주지 않더라도 이것이 오품의 직으로 종신토록 높이 누워있고 조세의 부역을 면하게 되니 어찌 쉽사리 얻을 것인가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산관을 자세하게 참고하는 것은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오며 직사는 그 맡은 일을 다스리려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군사의 공로와 노고함을 사용하여 노인들을 제수하는 것은 반드시 모두 산관으로 제수하오나 직사를 제수할 때는 그 자리의 거론이 심히 적어서 곧
영직을 제수하여 명실이 서로 맞지 않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옛날 제도에 의거해서 공이 있고 노고가 있는 자는 비록 직사는 없다 하더라도 상관을 제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거의 제수하는 데 편리하고 명실이 서로 보합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당상관 이상은 모름지기 실직으로 사용되고 농공은 반드시 이 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상관 통정 이하와 무상관 절충 이하는 상관으로서 제수하고 승음, 의물, 좌죄 등의 일은 모두 본품을 좋게 하며 예고라에 시위할 때와 중회의 자임할 때에는 본품의 띠를 띠도록 허락하되 좌차는 본품의 말석에 따라 앉게 하고 다만 복록이 없고 조회에 참여하지 않으며 직사가 있는 대소 면관인의 결함 시에는 상관 위에 역시 전자를 일컫지 말고 직사 위에 전에 직사가 있었다는 것만 일컫게 하고 면관한 삼품 이하 무릇 예고의 수비를 하거나 중에 자임될 때에도 역시 본품의 띠를 띠도록 허락하며 갑사의 직책은 오로지 갑주에 대한 사무만 보고 관대는 작용하지 않으며 상관이 된 뒤에도 역시 상관의 예에 일가하고 또 상관은 정액이 없으므로 후세의 요행과 모람의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직은 90세 이상에서 제수한 것 외에 공로가 있어서 당연히 상관을 제수할 자는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이 의논이 합해서 여럿이 서명하여 계문한 연후에야 바야흐로 제수하게 하고 통정과 절충은 특지가 아니면 제수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1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본도로 자신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한 표사오는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표사오는 범죄한 바가 지극히 중하오나 국가에서 귀화하였다고 해서 특별히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국가의 후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는 것이 까닭이 없사오며 본조에 와서 양언하기를 만약에 나를 본도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5, 6일 뒤에 마땅히 자살하겠다 하여 말이 배만하오니 청하옵건대 그 실정을 공문하게 하소서니 의금부에 내렸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외인들이 조선에 입국하려 한다는 말을 치게 하며 각도에 이에 대비할 것을 유시하다. 지금 대마도 육랑 차량이 보낸 오라이라가 와서 말하기를 외인들이 고기잡이 한다고 거짓 핑계하고 선착을 수리하여 조선에 입국하려 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이미 본도와 충청, 전라, 강원도 등에 이첩해서 경계하고 방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즉시 여러도에 유시하기를 그년의 외변이 절무하여 백성들이 좀 편안하여져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모르고 보통으로 여겨서 허술이하여 적의 술 중에 빠질까 염려되니 경들은 이를 자세히 알고 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곡진하게 조치하여 잘못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18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한길도 도우질제사 김효성에게 범찰과 동창이 보낸 사람을 후히 대접해서 돌려보낼 것을 유시하다. 경이 아랫바 범찰과 동창이 보낸 사람을 올려보낼 가부와 다론가가 용성에 이르러 소을비를 보았다 등의 일은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의 모두 말하기를 이제 일컫는 범찰, 동창 등의 사인이라는 것은 다 믿을 수 없고 혹은 족친을 만나 본다고 핑계하고 반간할 업무를 행할까 염려되니 본장이 마땅히 사인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모두 족친을 만나보려고 온 것이며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감히 올려보낼 수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추장이 친히 오거나 혹은 자제를 보낸다면 마땅히 즉시 국가에 계문하고 역시 반드시 후대할 것이다. 이는 너희들의 추장이 잘 알고 있는 바다 하고 변장이 마땅히 후히 대접해서 돌려보낼 것이며 또 소울비는 이미 내지에 살고 있으니 외인과 서로 만날 필요가 없다고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니 경은 그것을 잘 알아서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4권 세종 26년 6월 18일 병신 세 번째 기사 판중주원사 성달생에게 사죄하다. 그 제문에 말하기를
오직경은 풍자가 크고 건장하며 기후가 너그러웠도다. 당시의 호구로 빼어났으니 세상에 드문 기질이로다. 재주는 무용에 뛰어났으며 하계는 유자의 본분을 겸하였도다. 두 번이나 장훈으로 급제하여 뱃슬길에 출세하였도다. 선왕을 공경히 섬기어서 특별한 은총을 입었으며 내가 즉위한 뒤에 권애가 더욱 깊었도다. 외방으로 여러 번 나갔으며 징청함이 또한 여러 번이었도다. 사람들이 감사의 교화를 생각하여 동리마다 병사를 노래하였도다. 북문의 관리를 맡기고 남로의 월을 주매 군사의 주책을 잘 알았고 백성을 위하는 데 마음을 다했도다. 선빌들도 쓰임을 기꺼이 하고 도둑들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였도다. 기회보다 먼저 생각하고 교유보다 먼저 조치하였도다. 언제나 계책과 모획을 맹세하였고 시행과 조치가 절당하였도다. 오랫동안 노고한 것을 어여삐 여겨 조정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도다. 항상 건병을 맡았으며 변방의 수위를 위임하지 않았도다. 나가면 장수이며 들어오면 재상이며 가면 생각하고 오면 헌무하였도다. 한나라 위층과 곽거병이며 당나라 배도와 이소이로다. 사람들이 주석처럼 의지하고 나는 패부처럼 여겼도다. 나라의 원로로 이끌어 영구히 국조를 보호하려 하였더니 어찌 장승이 무너지고 호련히 큰 나무가 부러졌는가. 기력은 오히려 작년보다 나았고 나이는 그리 늙지 않았는데 경의 수를 빌지 못한 것은 역시 천수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그 또한 무슨 까닭인고. 더구나 호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부음을 받았도다. 다시 의형을 생각하며 슬픈 하소연을 금하기 어렵도다. 철저히 법을 행하였고 시호를 내렸으니 부의를 보냈도다. 이제 예관을 보내어 변배치 못한 전무를 베풀게 하노니 홀령이 어둡지 아니하거든 와서 험향하라 하였다. 위청은 한나라 무제 때 흉노 토벌의 공이 있는 무장이고 곽거병은 위청의 자형으로서 위청과 함께 흉노를 토벌한 공이 많았고 배도는 당나라 헌종 때 중서실랑으로서 화체의 난을 평정하여 진국공에 봉하여졌고 이선은 명신 이성의 아들로서 원화 때 절도사가 되어 회서를 토평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9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등구랑이 외적의 성식을 알아내어 알리려 두 종류 병부를 쪼개어 가지고 대마도록 하다. 경상주하도 처치사 정간과 우도 도만호 김윤두가 유시하기를 지금 등구랑이 말하기를 한 글자로 된 병부 하나와 두 글자로 된 병부 하나를 만들어 반분하여 하나는 부산포, 연포, 내포에 두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본도로 돌아가서 만약에 외적의 성식이 있으면 두 글자로 된 병부를 보내고 없으면 한 글자로 된 병부를 보내겠다고 하고 이미 정략하고 갔으므로 이제 1자부와 2자부 각각 한쪽씩을 보내고 각각 마땅히 조심성 있고 치밀하게 갈무리하였다가 뒤에 구랑이 보낸 사람이 있거든 그 병부와 맞추어 보고 빨리 치게 할 것이며 제대할 때도 교대관에게 이 뜻을 자세히 말하고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1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내전에 면포, 포피 등을 붙여 보내다. 외조에서 일본국 대내전에 회답하기를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고 구호를 잊지 아니하며 먼저 번에 간 초무관 강권선에게 이미 관에서 대접을 후하게 하고 또 먹을 양식을 주었으며 또 일기도 등지에서 사자를 보내고 치서하여 외적을 잡도록 효유하였으며 또 예물을 바쳤으니 후기가 주중하여 삼가 가축에 달하였다. 전하께서 그 성심이 간절함을 가상히 여기시고 특별히 백세 면주 15빌 백면포 15빌, 백세저포 15빌, 흑세마포 15빌, 잡채 화석 15장, 호피 6령, 표피 3령을 하사하시어 관하에게 붙여보내니 영납할 것이며 끝으로 더욱 구호를 도답게 하여 영세에 쇠함이 없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9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일본 축주부의 중공에게 초무관의 후대 등을 가상히 여겨 면포, 면주 등을 하사하다.
예조에서 일본군 관서도 축주부 석성중공에게 회답하기를 전일에 초무관이 관대를 후하게 받았고 또 돌아올 때 사람을 보내 호송하게 하고 겸하여 예물을 바쳤으므로 삼가 당상에게 말씀드려서 사유를 가져 계달하게 하였더니 전하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특별히 정포 40필, 백세 면주 10필, 백세 면포 10필, 흑세 마포 5필을 하사하시니 영납하기 바라오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한길도 감사와 도제제사에게 중국의 진언할 해청을 잡는 데 힘쓰라고 유시하다. 본국에서 중국의 해청을 진언한지 하여 온지 이제 벌써 15년이나 되었다. 해청을 잡는 것이 작년처럼 적은 해가 없었으며 진언한 수량의 적은 것도 역시 작년과 같은 해가 없었다. 진언하는 수량이 적은 것이 1년에만 거치면 그래도 가하겠지만 만일에 해마다 수량이 적으면 내 마음에도 잡는 데에 태만하기 때문이라 여기지는데 중국에서 무엇이라 하겠는가? 필시 우리나라가 근실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 금년에 진언해야 할 해청이 다만 1년뿐이나 또 많이 잡지 못할까 보아 염려됨이 적지 않다. 지금 황제가 나이 한창이어서 만일 혹시나 사신을 보내서 별다른 조치가 있게 된다면 그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그대를 당해서 경들이 비록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본도는 연전에서 신령하여 백성들이 아직껏 먹기가 군색해서 방금 구휼하기에 분주하여 여과가 없으니 백성들에게 폐가 될 일은 내가 차마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언은 중한 일이니 진실로 패할 수 없는 것이다. 경이 나의 생각을 체득하여 왕년의 체포할 때의 절목과 기계 등의 제사를 참고하여 미리 조치해서 정밀하게 규찰하고 많이 잡기를 힘써서 전과 같이 잘못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외인 표사 오늘 아내와 함께 경기도 쌍령군에 귀양 보내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로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김숙지, 이순농, 김헌지, 여효원, 곽보민 등을 율에 의하여 단죄할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상수.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유이니 사유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다스림이 어찌 잘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행행하실 때 일체의 비용을 10분이나 제감하시어 비록 대군이라도 양식을 싸가지고 호종하지 않은 이가 없었사오며 또 2번이나 분부를 내리시어 사설을 서로 주고받는 자는 모두 작물로 계산하여 논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바로 예의로 다스려서 염치를 장려하는 것이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자봉하심의 검소하심과 백성을 구휼하시는 인자하심이 지극하시옵니다. 무릇 인심이 있는 자라면 누가 감격하고 두려워하여 개신하지 않겠습니까? 김숙지의 사람들은 본래 재주와 행실이 없었어 벼슬을 지내온 이래 조금도 성명이 없사오며 일찍이 이순몽에게 아첨하여 군기감의 구임을 구하였으니 공의가 더럽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드러난 작물이 심히 많사오니 이것은 가혹한 부세로 취렴한 것이 아니오며 필시 관청의 정량을 도둑질한 것이옵니다. 또 기민을 몰아다가 먼 곳에 운반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교제를 하며 요명하여 정치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대개 하루가 아니오며 오늘날 드러나게 된 것도 역시 면천 사람들의 평일의 원망이 쌓인 소치이오니 마땅히 자명에 처하여 수령들의 탄포한 징계를 엄하게 하소서. 김헌지는 감력이 되어서 이미 공업이 있는데도 또 사살을 주는 것을 받았으니 염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효호는 정조의 난관으로 일찍이 친한 일을 혐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탐해서 탐호가 더욱 심하였고 김포와 곽보미는 모두 순몽의 족친으로 조옥의 사기를 엿보고 왕래하면서 누수를 통하여 시비를 별단시켜 임금을 속이고 사정을 행하였으며 또 보미는 장리인데도 마음대로 역수에 넣어서 묵어가며 오래 유하게 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사오니 함께 율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순몽은 학문도 없고 행실도 없어서 본래 미칭왕이라 불렀는데도 일찍이 공신의 후회란 덕분으로 갑자기 재취에 올라서 끔찍하면 금법을 범하되 번번이 은총으로 용서하여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사오며 또 동정과 서벌로서 약간의 공로가 있다 하여 벼슬이 순반에 올라 구차스럽게 장록을 보존하여 오늘날에 이르러 싸우니 은총이 지극히 우악하오며 덕택이 지극히 깊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조금도 공경하고 삼가서 은혜를 갚을 생각은 없고 날로 교만하고 제멋대로 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태도만 더하오며 병권을 오래 맡아서 거실과 혼인을 맺어 뜻대로 행하지 못함이 없고 구해서 얻지 못함이 없으므로 전원이 주현에 펼쳐 있고 노복과 첩이 중에 널려 있어 부귀하고 교만하며 엄탕함이 비할 데 없습니다. 이러므로 무부들이 모두 문하에 꿇어 이를 숨기고 조사들도 오히려 그 기세로 두려워하여 물러나 피하오니 나라를 좀먹고 정사를 해롭힘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숙지의 뇌물을 받아 정상이 드러나고 일이 명백한데도 마음속에 간사함을 품고 말을 꾸며서 승복하지 않사오니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제사를 욕설하는 것은 역시 무슨 심산이겠습니까? 그 대답이 간사하여 불공함이 더할 나위 없는데도 특별히 은총으로 용서하시어 다만 파직만 시켰사오니 진시로 마땅히 바로 제 집으로 돌아가서 공고하여 수성하는 데 겨를이 없을 터이온데 도리어 앙앙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농스를 횡행하면서 열흘이 넘도록 유락하고 진퇴를 제 마음대로 방지하게 하여 성은을 생각지 않고 국법을 끓이지 않음이 한결같이 이에 이르오니 무릇 보고 들음이 있으면 누가 마음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중한지를 주어서 대신으로서 교만하고 탐내는 것을 징계함을 보이게 하소서. 이승손과 강석덕은 모두 근시로서 직책이 출납을 맡았으니 이의 대수가 없이 마땅히 아뢰지 않음이 없어야 하겠거늘 당초에 숙지가 주는 글을 받고도 감추고 아뢰지 않았다가 그것이 발로 되었을 때에 이르러 받지 않았다고 변명하오니 먼저 아전을 보내서 그 주는 물건을 받아 감추어 둔 지 여러 날이 되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렵사오며 또 받지 않았다는 정상이 비록 명백하다 하더라도 당초에 계달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남모르게 숙지를 비호해서 죄와 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만일에 이 일이 끝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전하께서 모르시었을 것은 기필할 것이오니 근시가 되어서 어둡게 가리는 것이 이렇겠습니까? 마땅히 편출하여 근신으로서 아래 사람을 비유하여 주는 회단을 막으소서. 신이 거기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법이란 것은 천하의 공기이오니 패하여 덮어둔 죄에 대한 법력은 먼저 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행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어 감히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패단이 백성에게 미치겠습니까? 작년에 온양에 행차하실 때에 귀하고 가까운 신하가 먼저 법령을 범하였으되 죄책을 가하시지 않았사오니 신은 두렵건대 전하의 언택이 단지 귀하고 가까운 신하에게만 베풀어지고 신민에게는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옵니다. 그때 율문대로 논지하였더라면 간사한 일이 자연히 없어졌을 것이오니 어찌 전에 있었던 일을 들어 오늘날 초수의 폐단을 이루겠습니까? 대개 법을 세워도 따르지 않고 지금 엄하여도 끓이지 아니하여 취렴하기를 가혹하게 하고 회례를 공공연하게 하여 탐호가 풍속을 이루어 염치의 도가 상실되는 것은 곧 신하들의 이익이 되고 국가와 생민의 복이 되지 못합니다. 요사이 관원에서 소장을 갖추어 청하에도 윤호를 받지 못하였사오니 신등이 더욱 유감이 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는 도리에 크게 용단을 내리시어 장차 위에 말씀드린 사람들을 모두 율에 의하여 단죄하시어 사유를 베풀게 하시고 사풍을 바르게 하시며 백성들의 패단을 들게 하시고 뒷사람의 경계를 드리우게 하소서 하니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0일에 기한 세 번째 기사. 비가 흡족하지 못하니 고래에 의하여 비를 빌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흡족하지 못하오니 고래에 의하여 비를 비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1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종정승이 보낸 산보라, 다라 등 이명이 와서 토산로를 바쳤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1일 기한 다섯 번째 기사. 내의원 의원과 전의감 재승원 의원 내에서 시제하지 않는 자는 건면한가 태만한가를 상고하여 포편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내의원 의원을 건만을 상고하지 않고 30개월이 차지 않아서 전례로 한 작업을 더 하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하며 또 전의감의 의원은 그 수가 이미 많고 밤낮을 분별 없이 질병을 치료하여 근고가 막심한데도 1, 2년을 격하여 다만 바꾸어가면서 채 아직을 받을 뿐이며 가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핑계하고 사진하려 하지 않으니 권하고 장려하는 방법이 미진한 바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지금부터 내의원 의원과 전의감 재승원 의원 내에서 시제하지 않는 자는 모두 건태를 상고해서 포편하도록 하고 30개월이 차거든 정취를 참고해서 다른 예에 따라 가자하여 권장하게 하며 그 전함으로 30개월이 찬 자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그 포편을 상고해서 가자에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1일 기한 여섯 번째 기사. 왕세자가 개조당에 앉아서 조참을 받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1일 기한 일곱 번째 기사. 오빈객 김종서가 원통한 억사를 풀어 가뭄을 구할 것을 아뢰다. 서연에서 강하였다. 오빈객 김종서가 아뢰기를 어제 예조에서 가뭄을 구할 계책을 이미 대략 전하께 말씀드렸사오나 미진한 일이 있습니다. 자고로 가뭄을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원통한 억사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먼저 하는 법입니다. 지금 형조와 의금부에서는 진실로 원통한 억사가 없사오나 다만 도제를 범한 자를 모두 조지서의 도침으로 보내어 양가의 자제들에게 있어서는 고초가 막심하여 천례와 다름이 없으니 이것이 비록 스스로 취하는 것이오나 어찌 원한이 없겠습니까? 비어건대 구례에 의하여 각각 살던 곳의 가까운 곳으로 보내서 그 생기를 돕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마땅히 아뢰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1일 기한 여덟 번째 기사. 집현전 김문의 고신을 돌려주고 전은교 정창순과 함께 집현전에서 사진할 것을 명하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주판사 정연이 병으로 사직하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전제 상정수에서 소출의 다소로서 각 등전의 광협을 정할 것을 아뢰다. 전제 상정수에서 아뢰기를 지금 6등의 전지를 동과로 수조함으로 곧 소출의 다소로서 각 장차 각 등전의 광협을 정하려고 합니다. 가령 하전척으로 청량한 일결의 땅이 만약에 상상품의 비옥한 땅이라면 상상년의 소출이 한전은 몇 석이고 수전은 몇 석이며 하한년의 소출은 한전이 몇 석이고 수전이 몇 석이며 만약에 하하품의 척박한 땅이면 상상년의 소출이 한전은 몇 석이고 수전은 몇 석인가를 의정부와 육조의 문무관 및 본소의 별감 등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한 뒤에 마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세자에게 윤참관 대사원 원명손이 병조의 급사군과 차비군의 탄핵을 금지하게 한 것이 옳지 않음을 아뢰다. 왕세자가 서연에서 강하였다. 윤참관인 대사원 권맹손이 아뢰기를 지금 병조의 급사군의 수효를 상고하니 무려 400인이나 되며 관리들의 건수도 역시 제도보다 더 많습니다. 옛날 태종조 때의 본조의 사무가 번극하였으나 그때의 급사인은 200명에 지나지 않았사오니 옛날로서 지금을 비교하면 실로 외람한 일이옵니다. 차비군 같은 것도 본래는 상호군과 대호군의 구사로서 설치한 것이온데 이제 병조에 소속된 자가 또한 80여인이나 되므로 본부에서 이번에 탄핵하려고 하였사오나 본부를 내리시어 행론하지 말도록 하시니 만일에 탄핵하지 않으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조에서 매양 제수할 때를 당하여 사설을 서로 청거하되 한 사람의 결혼에 대하여 반드시 3인의 후보를 청거하게 되오니 권병이 아래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경이 많게 되오니 비유건대 이저로 하여금 주의할 때를 당하여 각품의 반부에 각각 이름 밑에다가 출신 내력을 갖추 기록하여 마땅히 오품간을 제수하게 되면 오품부를 올려서 낙점을 받게 하고 육외관에 이르러도 역시 승음으로 시취한 사람을 따로 한부로 만들어서 또 그 이름 밑에다가 조부 부친의 성명과 시제한 연월을 갖추어서 차례를 따라 사용하게 되면 권병이 위에 있어서 분경과 모람의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세자가 대답하기를 마땅히 아래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광주와 부평현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제사를 맡은 봉상씨를 자주 갈지 못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주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봉상씨는 직책이 제사를 맡아 싸우니 관리는 반드시 그 직임에 오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는 의례 성균관 교수관 성문원의 구품관 각 2인으로서 부녹사를 겸임시켜 차차 승천하여 직장에 이르러야 거관할 수 있게 하였었는데 근년 이래로 혹은 팔품을 지낸 사람으로서 칠품관으로 올려서 제수하였다가 수일도 되지 아니하여 채직하게 되어 봉상씨의 사무를 조치할 겨를이 없사오니 구임의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국법에 의하여 자주 갈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4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죄를 지어 조지소에서 도역을 하는 자를 모두 각기 살고 있던 가까운 고을로 이배하게 하다. 의금부와 형제에 전제하기를 지금 죄로서 조지소에 보내어 도역을 하는 자는 모두 각기 살고 있던 가까운 고을로 이배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정승에게 답사하여 표사원의 악행을 이르다. 표사원은 일찍이 을묘년에 조카의 글을 받아가지고 시위하기를 정원하여 몸을 바쳐 신하가 되어서 벼슬을 받고 녹을 먹어 후하게 구원을 입고 본국의 신민들과 더불어 일체로 지내게 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지난 개해년 겨울에 모병을 간호하기 위하여 휴가를 얻어가지고 돌아가서 오래 머물고 돌아오지 않았다가 지금에야 와서 객관에 우접하여 우리나라의 의관을 입지 아니하고 마치 처음으로 온 객인과 같이 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발분하여 욕설을 하고 통사를 능욕하며 또 밤에는 담을 뛰어넘어서 열의를 행하니 행지가 제 마음대로일 뿐 아니라 정적이 이상하여 본조에서 불러서 그 이유를 물으려고 하나 한거하고 오지 아니하여 횡력이 막심함으로 유사가 공문하여 법으로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용서하게 하셨을 때 본인은 국군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약한 짓을 마음대로 부리며 이유 없이 관조에 뛰어들어 발분하여 높은 목소리로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는 자살하리라 하여 그 운동이 폐역한 것은 죄로서 용서하기 어려우므로 유사가 다시 일문대로 죄를 다스려서 그 악함을 징계할 것을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다만 조카의 사자를 차마 결제할 수 없다고 여기시어 우선 밖으로 내보내어 안치하게 하셨으며 또 이 사람이 아내와 그 장모는 오랫동안 본국에 안심하고 살고 있으므로 진실로 돌아갈 이치가 없는데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이 사람의 관계이지 조카의 본심은 아닐 것이요 이 사람이 경박하고 간힐하기가 이토록 심하니 만일에 놓아주어서 왕래하게 하면 반드시 헌단을 만들어 마침내 조카의 지극한 정성에 누가 되게 할 것이니 오직 밝게 살필지어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사권 세종 26년 6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의 병을 고하는 서리와 노복을 자세히 핵실하여 치료와 구휴를 행할 것을 전제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경외의 서리는 노복들이 비록 병이 들어서 고병 환자가 있어도 관리가 신청하지 아니하며 부스럼 같은 볼 수 있는 병이라도 일찍이 치료하게 하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켜서 이로 인하여 병이 덧쳐서 혹 목숨을 잃게 되니 실로 가히 불쌍하다. 지금부터 중회에 효유하여 만약에 병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자세히 핵실하여 강제로 부리지 말고 여러 가지로 치료하여 곡진하게 고율하여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7일 을상 첫번째 기사 풍문으로 거획한 사헌부의 대사원 권맹손 집이 송거 등을 모두 탄핵시키다. 귀후소의 관리가 관회를 짓다가 집이 무너져서 사람을 죽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주액하여 아뢰니 임금이 사헌부에서 풍문으로 거획하였다 하여 형주에 명하여 대사원 권맹손 집이 송거 장령 이축 임효인 지평 정자재 조변 등을 모두 좌천시키게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7일 을사 두번째 기사 인신을 만들지 못한 이병충을 고심만 빼앗고 외방에 안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병충이 인신을 만들다가 이루지 못하여사오니 마땅히 장 100의 유삼천리에 처하소서는 임금이 의친이며 공신의 손자라 하여 담은 고심만 빼앗고 외방에 안치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7일 을사 세번째 기사 종성의 자손은 단문 이상의 친, 여손은 심화 이상의 친 외에는 종량을 검하여 모람의 폐단을 막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혹 종성의 자손이라 청하거나 혹은 여손이며 첩산이라 칭하여 면천하려고 꾀하여 고소가 본분하온데 만약에 촌수의 한정이 없이 모두 다 면천한다면 친수와 등급이 없을 뿐 아니오라. 진위를 분별하기 어렵사오니 청하오건대 이제부터는 종성자손은 단문 이상의 친, 여손은 심화 이상의 친 외에 그 나머지 천구 소생은 종량을 허락하지 말게 하며 모람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7일 을사 네번째 기사 북교에서 기우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7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세자와 함께 수릉의 길흉을 의논하는 교리 효첨 등에게 허심하게 강구하여 같은 의견을 낼 것을 전제하다. 왕세자가 좌생지 강석도 교리 효첨 수찬 이양성 전능주부 안지기 등을 인견하고 수릉의 길흉을 의논한 지가 무릇 3일이나 되었다. 임금이 효첨 등에게 전지하기를 너희들을 명하여 풍수설을 열람하게 한 것은 너희들이 모두 의리를 아는 유생들이기 때문에 허심하게 강구해서 똑같은 의논을 하게 함이니 그 술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8일 병우 첫번째 기사 모든 관리의 천망은 상관의 고화를 쫓되 상관이 같으면 선으로서 차례를 삼게 하다.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관리의 천망은 한결같이 상관의 고화를 쫓되 상관이 같으면 선으로서 차례를 삼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8일 병호 두번째 기사 종실 5품 이하의 벼슬을 제수할 때는 4품 이상의 예의에 의하여 관교를 쓰게 하다. 이조와 병조의 전치하기를 지금부터 종실 5품 이하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는 4품 이상의 예의에 의하여 모두 관교를 쓰고 항식을로 삼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백사군 세종 26년 6월 29일 정리 첫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치게 하여 산향의 구자로 향하는 적승은 복병하고 기다렸다. 협공하여 4층은 정몰시키고 7층은 사로잡았음을 알리다.
평화도관찰사가 치계하기를 이달 16일에 적선 열척이 오지암으로부터 순류로 산양의 구자로 향하므로 각 구자로 하여금 미리 저쪽과 이쪽의 강 안에 복병하고 기다리게 하였더니 21일 밤에 적선 세척이 강을 건너서 언덕으로 오므로 복병이 일어나서 협공하여 적선이 모두 물에 빠져 가라앉았으며 22일에 우리 군사가 적선 7척을 가이탄 위에서 만나 더불어 싸워서 적선을 과 가졌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백사관 세종 26년 6월 2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각도의 진상 물선을 정지하다. 세종시로 백사관 세종 26년 6월 29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석척 기우제를 행하고 범의 머리를 한강 박연 양진에 넣었다. 무당과 중들을 모아서 석척 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종실 이외의 서성에서에게 봉군하는 것의 폐지와 부마의 칭호를 의논하라고 전지하다. 2조에 전지하기를 봉작은 존비를 분별하고 명분을 정하는 것으로서 물러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려때의 봉군은 종실로부터 서성에까지 이르고 이것을 과람히 함에 있어서는 아래는 황간까지도 모두 봉군을 얻게 되니 당시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아조에서 개국초에 그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태종조에 이르러서 다 개혁하였지만 홀로 부마와 공신 및 중궁의 부친을 봉군하는 제도는 오히려 예전 그대로 인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역대 이를 상고하고 이어보면 오직 종실만을 봉황하였고 비록 황후의 아버지라도 다만 멸후에 봉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일체 옛제도에 의하여 종실 이외의 서성에게 봉군하는 것은 모두 폐지할 것이며 부마의 칭호에 대하여는 고전을 상고하여 보고하라고 하니 이조에서 아래기를 삼가 직립을 상고하여 보으니 봉거, 부마, 기삼, 도위는 다 한나라의 무제가 처음 설치한 것으로서 종실이나 외척으로 임명하여 봉조청으로 삼았으며 진나라에서도 봉고와 기삼도위는 폐지하고 오직 부마도위만을 남겨두어 공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또 송제, 양, 진나라와 후위에서는 모두 공주에게 장가든 사람의 벼슬로 하였으며 당나라에 이르러서도 공주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시켰고 송나라의 제도에서도 공주의 배우자로 뽑힌 사람은 즉시 부마도위로 임명하였사오며 지금 중국의 조정에서도 또한 이 제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비옥건대 역대와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여러 부마에게 봉군을 허용하지 말 것이며 따로 상관인 정일품 수록대부, 성록대부, 종일품 광덕대부, 숭덕대부, 정이품 봉헌대부, 통헌대부, 종이품 자의대부, 순의대부의 제도를 세워서 재배하게 하고 그들의 녹봉과 좌목의 등의 일은 전례에 따르게 하소서. 이성제군부는 부마부로 계칭하여 아문으로 만들고 그곳의 경력과 도사는 한가한 관직에 있는 사람을 구전으로 임명하여 부중의 서무를 맡게 하고 이성제군부에 관장하던 일을 중훈사에 이속시키도록 하소서라고 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열후는 군신의 이성으로서의 공이 있는 자를 후로 봉하는 것이고 공조청은 벼슬에서 물러난 고위 관원을 명예롭고 대우하기 위해 특별히 내린 벼슬인데 조정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자문에 응할 뿐인 한가하고 명예로운 신분을 뜻한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친, 포, 합, 수, 이군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채를 소득대부 의성군으로 하고 계를 소득대부 순성군으로, 친을 숭득대부 서원윤으로, 포를 숭득대부 함양윤으로, 합을 숭득대부 보승윤으로, 수를 승헌대부 예천군으로, 이군생을 중의대부 순평군으로, 영을 중의대부 평안윤으로, 해를 중의대부 서산윤으로, 지를 중의대부 고양군으로, 정을 중의대부 영천윤으로, 우직을
중의대부 의춘군으로 주를 중의대부 오산군으로 이규생을 명선대부 종의정으로 이덕생을 명선대부 수도정으로 이녹생을 명선대부 임언정으로 이복생을 명선대부 석보정으로 이후생을 명선대부 덕원정으로 이호생을 명선대부 임성정으로 이융생을 명선대부 정석정으로 선생을 명선대부 무림정으로 의를 명선대부 원천정으로 재를 명선대부 저천정으로 민을 명선대부 곤의정으로 이종생을 명선대부 진남정으로 이보생을 명선대부 장천정으로 수평을 광희대부 신의령으로 검을 광휘대부 어산령으로 중지를 병직낭 축청감으로 이백강을 수록대부로 안맹담을 광덕대부로 박종우를 광덕대부 호조판서로 윤계동을 이등을 모두 봉헌대부로 윤암, 황류, 윤평을 모두 통헌대부로 윤사로를 자이대부로 하였으며 한화을 병조판서로 성악을 판중추원사로 이맹진, 정연을 모두 지중추원사, 정인지를 예문관대 제약, 신인손을 판한성부사, 성념도를 병조참판, 김의지, 유효통을 모두 동지중추원사, 이익박을 호조참의, 이선재를 병조참의, 이사임을 형조참의, 윤창을 공조참의로 임명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일 무신 세번째 기사. 농사철을 당하여 각종 죄수들을 보석할 것을 형조에 전제하다.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니 지체된 옥사가 있어서 수심하고 원망함이 없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보통의 사령에서 용사되지 않는 죄수를 제외한 모든 잡종 범죄자로서 도용 이하에 해당한 죄수들과 일반 사령에는 용사되지 않는 죄수 중에도 정인과 연료로 수금된 자는 모두 보석하여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일 무신 네번째 기사. 봉상시 윤 김문기를 평안도에 보내어 적의 침입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다. 평안도에 보내어 산양회에 도적들이 들어온 상황과 지위원군사가 산양의 만호 등과 군기를 잃어버린 죄를 핵실하게 하고 이어 문기에게 하교하기를 검년에 적이 2번이나 침입하였는데 한 번도 그들과 싸우지 못한 것은 매우 한스럽다. 그러나 이번에도 적이 상륙하지 못하고 실패하여 도주하였으니 전번의 일에 비교하면 무익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그 적정을 정탐한 사람들의 공로의 등급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일 무신 5번째 기사. 예조에서 병서를 뺏겨서 평안 함길도에 보낼 것을 아뢰다. 예조의 사례기를 주자수로 하여금 병서 60부를 뺏겨서 평안 함길 2도에 나눠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일 기후 첫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에게 사단령을 하사하다. 이어 이르기를 태조와 태종께서 입으시던 의복들은 거의 다 크고 넓었는데 근래에 내가 입은 의복은 매우 좁다. 이것은 제도를 본받음이 없이 다만 중국의 환자들의 옷을 보고 제도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 황제에게서 하사받은 갓과 옷도 또한 다 크고 넓은 것을 보면 비로소 조정의 의복 제도가 거의 중국과 합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옷은 모두가 중국의 제도에 따른 것이니 경이 수상으로서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모든 관원들이 누군들 우러러 보고 본받지 않겠느냐. 모름지기 항상 입어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5권 세종 26년 7월 3일 경술 첫번째 기사. 사직당과 풍운내우단에서 비를 기원하다.
세종시로 100원, 세종 26년 7월 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병조의 함길 평안도의 갑사 차증에 관한 사항을 전제한다. 병조의 전체하기를 함길도를 갑사는 매번에 100명을 정원으로 하여 모두 합계가 600명이 된다. 그러나 충원되는 갑사로 보방하는 숙소에 도착한 자가 이미 10,000원이고 결혼도 없기 때문에 충정할 수 없어서 침체되는 자가 매우 많으니 지금부터는 매번에 50인을 더 차증하며 갑사의 평안도의 갑사도 또한 매번에 120여인을 더 차증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로 105권 세종 26년 7월 4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도역인의 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을 형조에 전제하다. 외방에 중도부처하였거나 안치된 도역인 중에 늙은 부모가 있는 자로서 오래도록 건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가여운 일이다. 이제부터는 유형을 받은 죄수를 제외하고 나이 80세 이상 된 부모가 있는 자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서로 만나보고 그대로 5일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날짜를 계산하여 휴가를 주게 할 것이며 그 휴가 일수는 모두 도형의 복역 일수에 통계하도록 하라 하였다.